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잠깐 안심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음 달이 더 무섭습니다. 물가가 올라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돈을 모으는 방식 자체가 당신을 평생 일하게 만드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는데 왜 통장은 늘 제자리인지 그 답을 오늘 확실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이 답이라고 배웠습니다. 남들보다 더 아끼고 더 모으면 언젠가 편해질 거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저축으로 모은 숫자는 늘어나도 돈의 힘은 매년 조용히 약해집니다. 같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벌어야 같은 삶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의 종류가 문제입니다. 종이돈은 필요하면 무한히 찍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땀 흘려 모은 저축이 희석되는 게임이 계속됩니다. 어떤 나라가 통화를 과하게 찍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습니다. 통화가 무너지면 경제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 순간의 통장 잔고는 숫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저축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이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자산을 모읍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유지되거나 커지고 무엇보다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월급은 당신이 출근해야만 들어오지만 자산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움직입니다. 여기서 직장인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산이 뭘까요? 대부분은 부동산을 떠올리지만 시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직장인이 월급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한 방에 인생이 바뀌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신 평생 통장에 갇히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저축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금은 필요합니다. 다만 현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현금을 쌓아두는 게 목표가 되면 당신은 평생 월급을 방어만 하다가 끝납니다. 현금은 비상용으로만 최소한을 두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바꿔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막힙니다. 자산을 뭘로 사야 하냐고요?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실물이나 희소자산은 통화 가치가 흔들릴 때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의 매달 월급으로 가장 꾸준하게 쌓기 쉬운 건 결국 생산성이 커지는 시장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나스닥100 같은 성장 엔진입니다. 여기서 QLD가 등장합니다. QLD는 나스닥100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없어도 월급으로 적립식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 QLD냐? 직장인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은 중간중간 크게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을 견딜 수 있어야 결국 끝까지 갑니다. QLD는 공격적이면서도 3배 레버리지보다 덜 무겁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형님, 저는 더 빠르게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TQQQ가 양념처럼 들어갑니다. TQQQ는 나스닥100의 일일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합니다. 상승장에서 폭발력이 크지만 하락장에서 체감 공포도 3배입니다. 그래서 TQQQ를 메인으로 잡는 순간 대부분은 버티지 못합니다. 멘탈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추가로 넣는다고 해도 큰 하락에서는 손이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QLD를 주력으로 TQQQ는 양념으로 이 조합이 직장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고속도로입니다. QLD는 당신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고 TQQQ는 상승장에서 속도를 더해줍니다.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TQQQ가 커지면 당신의 감정이 커집니다. 감정이 커지면 실수도 커집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하느냐? 말만 그럴듯하면 의미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딱 현실적인 구조로 갑니다. 먼저 통장에 남는 돈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남는 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남는 돈으로 하려는 순간 투자는 평생 시작이 안 됩니다. 월급날 자동이체로 자산을 먼저 사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남는 돈으로 소비하는 쪽이 아니라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쪽으로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은 투자와 분리하십시오. 비상금까지 투자에 섞이면 시장이 흔들릴 때 당신은 투자금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산은 당신을 돕는 친구가 아니라 공포를 주는 적이 됩니다. 비상금은 생활비 기준으로 현실적으로 잡으시고 그 이상은 자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셋째, QLD 적립식 매수는 단순하게 오래 하십시오. 매달 일정 금액으로 QLD를 꾸준히 사는 방식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직장인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정보가 아니라 시간과 꾸준함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어 놓으려고 매번 이벤트를 던집니다. 하지만 적립식은 그 흔들림을 자동으로 무력화합니다. 넷째, TQQQ는 규칙이 없으면 독입니다. TQQQ는 아무 때나 넣으면 됩니다라는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한 기준이 있을 때만 양념처럼 넣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QLD 비중이 충분히 쌓여서 흔들려도 멘탈이 유지될 때, 시장이 과하게 빠졌을 때, 또는 상승 추세가 명확할 때, 이런 식으로 당신이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조금씩 추가하는 겁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결국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산을 사기 위해 일합니다. 월급은 종착지가 아니라 연료입니다. 월급을 모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월급으로 자산을 계속 사는 사람이 이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박합니다. 저는 월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구조가 필요합니다. 10만 원이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종이돈을 모으는 습관에서 자산을 모으는 습관으로 넘어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월급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현실 조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은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꿉니다. 돈 이야기를 싫어하는 환경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결국 돈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돈을 이해하려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투자도 결국 생활 습관이 됩니다. 유튜브든 책이든 강의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뇌 속 테이프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원래 돈이 안 모이는 사람이다. 나는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 이 테이프를 계속 재생하면 평생 그대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축을 믿지 마십시오. 현금을 쌓아두는 걸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비상금은 최소한으로 분리하고 월급날 자산을 먼저 사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QLD로 꾸준히 쌓고 TQQQ는 양념처럼 규칙 있게 활용하십시오. 이 조합은 화려한 한방이 아니라 직장인이 현실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고속 전략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오늘도 저축만 하기로 선택하면 내년에도 똑같은 불안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자산을 사는 구조로 바꾸면 통장이 아니라 시스템이 당신을 살립니다. 지금 바로 다음 월급날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